보는 그런 판국에 우리는 이런 이 축이야, 축. 그래서 이 축은 소죠, 소. 소하고 양하고 말 부딪히니까 그 쌈박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대립이 또 나오는데 이 동서대립은 그런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한국과 한일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겠지만 우리 국내적으로 동서대립은 영남 대 호남 아니면은 반대. 저 여당 대 여당 대 야당. 뭐 아무래도 여당이 지금 보면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 맞죠? 네네. 누가 부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야당은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건 누가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지정들이 이제 집권 3기입니까 올해가? 네, 3기.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중간쯤 되는데 그 다음 대를 위해서는 다음의 그 문제에서 이제 삽바싸움 하겠지요. 어제는 보니까 시작하죠. 뭐 여당 내에서도 뭐 무슨 연금법인가 그걸 갖다가 서로 뭐 인원을 안 하고 해가지고 그 의장이 막 그냥 노발하고 막 그렇더만 모를까요? 그 저 내부 내에서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내년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얽히냐면 다 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말 조심 안 하면은 정치 가든 뭐 기업 가든 이번에 이상한 그 나라 사람들 있죠. 우리 비행기 있잖아요. 이상한 그 이상한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이상한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 세상에 비행기 떴는데 돌아오라고 하고 하는 그런 세상 그건 망측스러운 일입니다. 앨리스네. 부끄러워서 그 나라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도 못해. 근데 관상도 보니까 술 먹어도 또라이지. 그래서 그런 막말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딱 퇴출당하는 거야. 구속당하잖아. 그러니까 이미 벌써 동지가 시작됐죠. 네. 동지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볼 때 요 후군 전망이 아니라 원래 왜 스님이 동지날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 그러면은 동지날은 해가 가장 긴 해가 이제는 밤이 가장 길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길어지기 합니다. 네. 태양이 그렇게 해서 바뀌기 때문에 옛날부터 동지를 새로 봤어요. 맞아요. 중국에서. 작은 설로 봤죠. 작은 설로 봤어요. 그래서 동지부터 실질적으로 그 운이 이제 기틈이 하기 때문에 조짐이. 그래서 완전한 조짐이라는 건 입춘이죠. 네. 그래서 1월달 되면 이런 기운이 완전 색달 텐데 이미 지금 그 시작이 요새 스님이 다른 걸 잘 안 보고 언제 잘 봐요? 12월달 전국을 잘 봐요. 11월달 전국을 다 보면 내년이 보이고 금년 지나온 역사가 다 보이는 거야. 금년 역사는 12월달보고 다 보이잖아요. 그쵸. 평상시에는 내가 이렇게 뉴스를 잘 안 봐요. 안 보는데도 12월달 되면 자세하게 좀 봅니다. 한번 보면 그냥 답이 나오죠. 또 답이 그겁니다. 뻔하지. 노는 꼴은 이미 뭐 그 사람들은 원래 폼이 정해졌잖아요. 야당 근성, 여당 근성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는 엄청나게 수준 높아요. 국민들이 뭐 그렇게 옛날 막 주먹 꾸시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박사가 돼버렸어 이제는. 워낙 많이 봐왔지요. 하는 배거리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는 거는 그러면서도 막 속고 찍어주더라고. 국민들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한번 이렇게 나오면서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경제가 엉망됐죠. 네네. 그 한마디 그거 보고 다 찍어줬죠. 네. 참 보면 반성할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분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살았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하고 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금년에는 내년에 갔을 때 우리 스님이 생각할 때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라는 사람이나 종교라는 사람이 그런 거 안에 조금 막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 너무 그냥 적대적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선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사람의 인성이 파괴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권하면서 아무리 막말한다라도 당신이 나오는 것을 절대 원하게 하겠다고 어떤 여자가 나가지고 여자가 나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야당이 표를 얻으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까먹어 버렸어요.
그거는 정면으로 그죠? 그것도 정면으로 그것도 같이 이렇게 대면한 TV 상에서 그거는 여러분들 보면은 인격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유. 그런데 상대됐던 그 지금 대통령이죠. 그분은 참으로 대응을 잘하시더라고요. 점수 많이 땄겠죠. 그 대통령. 제가 뭐 현재 이 대통령을 뭐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분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스님 중립입니다. 스님은 중립인데 종교관 중립인데 어쨌든 그 TV 상을 볼 때에는 조금 이건 아니구나 생각. 그래 앞으로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정치가 계시면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막말을 하지 마십시오. 막말하면 반드시 자기가 그 막말에 책임을 져야 될 책임. 특히 내년에는 막말하면은 두고두고 나중에 후회를 생겨서 다음에 선거 나올 때 큰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잘 명심하시고 내년 1년은 어쨌건 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가 좀 존경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계속 지금 뭐 막 가는 말을 막 하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북이 싸워봤자 이득되는 나라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일본이 제일 득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도 가급적이면은 끝까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달리지 말고 조금 또 혹시 북한에 있는 사람도 유튜브 볼 사람 있겠네 보니까 그런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스님 혹시 이런 구글 전망하는 볼 때에 보면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덕불 장로는 없다. 내년은 특별히 그러한 울상을 갖다 했는데 내년에는 미토가 복잡하지요.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하게 움직일 때는 여러 사람이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동서 관계가 막 얽히고 설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의 울상은 이 2015라는 숫자 있지요. 2015로 숫자를 합치면 8이 나옵니다. 8. 이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좀 고립을 뜻하죠. 그죠? 고립. 고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썩 좋은 인상을 못 가집니다. 그죠? 이런 숫자가 뜨는데 이것이 하필이면 자에서부터 짚어봐요. 자가 이 자를 일로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딱 걸리잖아. 8번째 걸리죠? 그 내년에가 미가 되면서도 팔이 되고 월이 미가 원래 8이거든요. 8이 복이 된 거야. 그럼 8이 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가 하필 그런데 이게 하필 을미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가 그러네. 그렇죠. 하필이면 을미가 이제 백호살이 되면서 8이 독에 딱 복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내년에 바라보는 상황은 내년은 참으로 복잡하게 얽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 이제 이런 일을 하면은 투자 여기는 투자를 갖다가 여기 축이 보면 여기에 왜 투자를 갖다가 조심하는 여기가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이 여기서 보면은 또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여기 양쪽에 부동산이 이렇게 서로가 마주보고 있으면서 요걸 생계형 부동산이죠. 여기는 일단 그 큰 부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산을 맡았는데 내년에 계속 막 집 사고 막 이래가 지금 현재 지금 조짐이 좀 안 좋은 조짐 같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너무 우리가 부동산 경기 얼어붙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한 집에서 세 채를 살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막 푸른한 조짐이 나오거든요. 급격히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일들에는 정책적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실제 시장 경제와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 구조가 부동산 잡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부동산 잡는 정책에서 도저히 이제 지금 안 풀리니까 다시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그동안에 일본의 경제를 잘 봐서 알지만 일본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돼 버렸죠. 한국도 그렇게 간다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만국병인 지금 세상에 없는 사람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워요. 국민들 집 한 칸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막 그 2개, 3개 해가지고 또 뻥튀기 해가지고 결국 돈 넣고 돈 먹기로 만든다면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또 끌고 가는 그런 또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사람은 역시 없는 거지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그 중간층이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대출 좀 막 빌려가지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대출 막 빌려가 집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 한 몇 년간 지금 고통만 고통 속에 살고 있죠. 네. 예, 그런 것이 또 재판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막 집 사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수중에 돈이 있어야 이제 빚내가 까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발 무리한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된 다음에 엄청 힘들겠지요. 네. 예,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어 가지고 투자하는 거에 누가 뭐렇게 두 채 사든 열 채 사든 상관이 없는데 없는 사람의 빚을 내가면서까지 집을 사면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면 두 배, 세 배의 큰 고통을 당하지요.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스님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식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은 이 내용을 상식선상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선상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판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무역관계도 이게 보면 역마 같은 경우는 무역과 관계 있어요. 네. 근데 무역이 내년에 충미충한다 이 말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역관계도 예를 들어서 원화달러라든지 이런 게 환율 관계가 급격하게 변동이 일어나고 복잡한 그 정세에 이끌려 가지고 하다 보면은 특히 뭐 이렇게 달러를 구입하고 달러를 팔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관계 등등 이런 게 투자는 좋아요. 투자하는 거에 뭐 그렇게. 근데 투기성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 내년에는 크게 당할 우려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일반 개미 군단들이 투기성에 동료를 하면은 큰 우려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하지 말고 건전한 투자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특히 내년의 화두는 말 때문에 내년 싸움이 일나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일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서로 화합을 해야 됩니다. 화합. 말하면 화합. 그리고 내년에는 가화망사성. 그것이 내년에는 뭐가 돼야 되는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생각에. 가화망사성. 그러니까 집안이 편하다 그러면 화목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국군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집안 내부부터 화합해야 돼. 여당이 야당한테 이기려고 하면 여당 속에서 뭐 비선끼리 뭐 그냥 안에 숨은 무슨 조직 있잖아요. 그건 뭐라 합니까? 숨은 조직 있잖아요. 지하 조직? 아니 뭐? 비선 조직이라 그래. 비선 조직? 그게 정식 라인이 아니고 뭐 대통령 동생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끼리 서로 암투를 벌리면은 망해. 그 당은 나 다음에 정당 나가면 다음에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 보고 힘들어하지요. 지금 곤욕스러워하지요. 그 표가 낀단 말이야 다음 정에.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좋다고 박수를 치는 야당은 잘못하면 또 국민은 또 몰미 맞아요. 그 너무 예를 들어 지난번 사건 때 보면 여러 가지 알지만은 세월호 사건 때 야당이 너무 몰아붙이다가 결국은 참패당했지요. 그런 거 알지요? 네. 예, 그래서 지략적으로 잘 보고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막말하면 안 되고. 막말하다가 결국 표 까먹는 거라. 국민들은 이제 다 엄청나게 국민들 지식이 높아져 버렸어. 딱 보고 안 찍어줘. 그런 사람들은. 막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국민 무엇인지 알아라. 유튜브 보시는 혹시 정치인들 계시면은 이걸 보시고 국군 전망을 혹시 해놨으니까 다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내년에는 특히 막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자기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역관계도 내년대 사고를 확장을 지나치는 확장은 좀 자제를 하면서 상황을 잘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론적인 그동안의 이 통계학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을미년에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여행을 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일본의 여행. 일본 그쵸? 보이잖아요. 일본 그야 뭐 괜찮겠어요. 일본에 갈 일 있어요? 내년에 3월달에. 하필 3월달이네.
아무튼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혹시나 또 뭐 그 중에 갔다가 그런 있으면 힘드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일본이 말 잘못해가지고 망신당하는 해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제발 일본 사람들 이거 유튜브 봤다면은 독도 문제로 거론하지 마십시오. 자기 땅이나 잘 지키지 왜 남의 땅을 갖고 자꾸만 하려고 모르겠어.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일본 사람한테도 부탁을 했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오늘은 부근 전망에 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